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큰 자리를 가실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봐도 깜놀했습니다. 많이 퍼지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보궐 또는 내각으로 입각을 준비한다는 보도가 떴습니다. 송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3일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의 정치적 출발점은 인천이고 특히 연수구 갑은 상징성이 크다며 연수구 갑 출마를 축으로 정치 복귀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특히 인천은 이재명 정부의 성패와 직결되는 전략 요충지라며 송 전 대표가 지역 기반을 재정비해 여권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측근은 연수구 갑 출마는 단순한 지역구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본진 복귀 의미도 있다며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과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인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연수갑이라. 여기 사실 쉬운 동네는 아니죠. 송영길 정도 거물급 아니면 정치 신인이 덜컥 나갔다가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 전 대표는 보궐로 입성해 육선으로 국회의장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좋다고 보지만 다른 소리도 들립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연수구갑 출마가 우선이라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네, 내각이라 아마도 총리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장관 정도 급으로 가지는 않으시겠죠. 이거 정말 큰 거 오고 있는데 물론 개항을이나 연수갑이나 마음만 먹으면 송 전 대표는 공천을 받을 겁니다. 경선에서 이길 상대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하면 대법원에서 조희대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걱정이긴 한데 관련해 해당 건으로 많은 특종을 보도한 분의 매우 중요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소 사실이 총 3개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게 2021년이죠. 네. 이성만 전 의원, 송영길 의원의 측근입니다. 이성만 전 의원. 그다음에 사업가 김아무개 씨에게 각각 1,000만 원, 5천만 원을 받아서 당대표 선거 비용으로 썼다라는 혐의 하나, 1번 혐의가 있고 또 2번 혐의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포각시설 청탁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청탁받으면서 돈 받았다. 3번, 이거 많이들 이제 아실 텐데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고 민주당 계열의 싱크탱크 뭐 이런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불법 정치 자금 약 한 7억 6천인가 5천을 받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안 좋아 보인다. 근데 1심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죄가 나왔어요. 네. 다 무죄. 1심에서도 무죄.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거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흔히 이제 먹사연이라고 많이 줄이는데 여기서 7억 6천만 원을 불법적으로 받았다. 라는 거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예. 오늘 2심 재판부는 깔끔하게 3가지에 대해서 다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 검찰이 완패네. 완패죠. 일단 요것과 관련해서 저는 일단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뭐 송영길 대표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이 기자로서는 굉장히 검찰의 수사 방식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최초에 문제가 됐던 게 전당대회 기간에 돈 봉투를 살포했다. 송영길 캠프에서 그치. 돈 봉투를 불법적으로 살포했다. 이게 첫 번째 의혹으로 빵 하고 제기가 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전당대회는 2021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3년 4월에 검찰이 반부패 수사 2부였나 그랬을 겁니다.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가 전격적으로 이성만, 윤관석 의원인가요? 그 송영길 측근 의원들과 송영길 측근 민주당 인사들 9명 자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요거를 언론이 보도하면서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다 쳐. 예. 뒤늦게 검찰이 어떤 정보를 입수했으면. 제가 문제를 삼는 거는 이때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근거가 뭐냐. 송영길이랑 친분이 있었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을 다른 사건에서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전당대회 때 좀 돈봉투를 좀 뿌린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를 주는 녹음 파일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 쳐요. 뭐 거기까지는 이거를
언론들이 녹음 파일을 입수해서 빵빵빵빵 보도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정근 본인이 언론에 자기 범죄를 제보하지 않는 이상 언론이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다분히 검찰과 언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검언유착 방식으로 짜고 치면서 사건을 기획해서 만들어갔다라는 의심을 아주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사건을 복귀해보면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아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요거는 제가 좀 너무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저렇게만 보면 죄질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 관행인데 이거 우리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봉투 살포라고 하면은 되게 안 좋게 보이는데 예. 선거하면은 와서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직자나 이런 있죠. 사람들. 그러니까 밥이라도 누군가는 사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돈봉투가 거액을 넣어서 누가 슈킹한 게 아니라 그 녹음 파일을 들어봐도 한 봉투당 50만 원? 제가 이거를 너무 쉴드 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죄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의 관행이나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이게 죄질이 그렇게 나쁜 거냐.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 맞다 치더라도, 저게 다 유죄라 하더라도, 저는 이게 언론에서 그렇게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이라고 네이밍을 해서 막 녹음 파일 틀어주면서 굉장히 엄청나게 부정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도했던 보도 행태가 맞는 거냐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팩트 자체도 사실인 거냐. 이게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주요 증거에 대해서 이거는 위법수직 증거라고 해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 거냐 자체도 지금 이제 물음표 퀘스천 마크인 거죠. 그렇죠. 제가 좀 너무 나간 걸 수는 있습니다. 저게 어떤 공작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세요? 그때 당시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부패 수사 2부에서 딱 배당을 해서 전격적으로 2023년 4월에 한 1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그게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조금 있다가 돈봉투가 돌아간 것 같은 뉘앙스를 강하게 풀리는 녹음 파일들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유포가 돼서 보도가 다 나가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수없이 송영길 대표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송 전 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정청래 대표와 강한 마찰이 있었던 의원들이 어제 갑자기 자리를 함께한 부분을 두고 저는 또 한 번 당내 분란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 경험이 많고 대의를 중시하는 송 전 대표가 개인적 감정을 버리고 잘 처신을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절대 당내 분란에 관한 싸움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